그렇게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레이싱 미케닉까지 맡게 되셨을까요? 제 사수였던 분이 추천을 해준 레이싱 팀이 이제 그 하이트맥주 레이싱 팀이라고 거기에 이제 넣어주셔가지고 그런 계약 조건 때문에 일주일 만에 그 치프 분이 그만두셨거든요. 제가 이제 막내죠,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네가 치프다. 그래서 이제 F8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여가지고 네. 고객분이 클레임이 좀 있어서 그냥 저희 대표님이 인수. 그 F8이라는 차량은 얼마예요? 차량 가격이? 그때 옵션 좀 제법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6억 정도? 어쩌다가 그러면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일단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뭐 어릴 때 이제 비전 있고 전망 좀 있는 거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그때는 이제 자동차 쪽이 워낙 활성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좋아해서 배운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이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게러지 소개부터 해드리면은 네. 게러지는 제가 한 2,000평 정도 규모 되고요.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여기 이제 장기차 작업하는 데고 여기는 이제 영번베이 요렇게는 이제 장기차들 작업 위주로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단기 작업. 일반 정비 작업인 거죠? 네, 정비하고 오일 교환하고 여기는 얼라이먼트 보는 데고 쟤네들은 이제 출고 대기인 애들. 아, 이제 검수 중인 차들인 거죠? 네, 검수 차량이고 여기는 이제 PDI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뭐 모드 게러지에서 이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지크 팀에서는 이제 치프 메케닉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직원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으시네요. 지금 저희 한 30명 정도 될 거예요. 저기는 썬팅? 네. 여기는 이제 쇼룸인데 이제 차량 PPF랑 썬팅이랑 뭐 디테일링 완성됐을 때 이제 고객분이 찾아가기 전에 이제 보실 수 있는 쇼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썬팅하고 PPF 전문으로 하고 있는 루스터 파트. 여기는 이제 세차. 여기 워시룸. 그럼 치프님은 이렇게 출근하시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하루를 보내세요? 저는 이제 게러지 업무만 주력으로 해요. 게러지랑 이제 코로사라고 해서 코로사는 레이싱 관련 쪽. 그래서 그거 스케줄하고 그거만 작업 위주로 하고 있어요. 게러지는 그럼 정확히 어떤 업무를 보는 건가요? 게러지는 이제 정비랑 그리고 튜닝 쪽. 정비랑 거의 근데 정비가 90%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어떤 차들이 많이 들어와요? 주로 많이 들어오는 거는 대중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전 세계 모든 차가 다 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국산차, 외제차 가릴 거 없이 다 들어오는 네, 거죠? 다 들어오고 있어요. 주력으로 원래 했던 거는 롤스로이스 벤틀리만 했었는데 네. 그래서 여기가 폐쇄된 샵이었었어요. 원래 멤버십으로만 운영되던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셨던 거를 이제 제가 홍보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사진 분들도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 월 평균 한 500대 정도 입고 되고 있어요. 페라리나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두 달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롤스로이스나 페라리 이런 거 많이 깔리면 지하에 한 200억 가까이. 차량 가격만 200억이요? 예, 여기 주차돼 있는 차들만 한 200억 정도. 여기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살짝만 긁으셔도 그런 일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F8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여가지고 네. 고객분이 클레임이 좀 있어서 그냥 저희 대표님이 인수. 그 F8이라는 차량은 얼마예요? 차량 가격이? 그때 옵션 좀 제법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6억 정도. 그럼 6억을 대표님께서 인수하신 네, 거예요? 그냥 인수하셨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렌트 사업이 있는데 그게 한 70에서 80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렌트도 다 BMW 계열이나 S클래스 이렇게 사고차 네. 말씀하시는 거죠? 렌트도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국산차 사고 들어와도 저런 거 차 빌려주시나요? 여건이 되면은 되는데 보통은 그랜저나 K8 신형이 나가요. 잠시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셨나요?
슈프님의 그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99년도에 이제 기사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쭉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유리 공장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1년 정도. 어쩌다가 근무를 거기서 하시게 된 거예요? 친형분이 이제 그 방위산업체로 이제 거기 근무를 하셨는데 거기 인원이 너무 없고 저도 좀 자동차 쪽에 회의감도 있고 이래서 어쩌다가 그러면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일단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뭐 어릴 때 이제 비전 있고 전망 좀 있는 거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그때는 이제 자동차 쪽이 워낙 활성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을 배우게 됐어요. 자동차를 좋아해서 배운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이제. 취미로 시작한 건 아니셨네요, 그럼? 남자들은 다 자동차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오토바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바이크 쪽을 하고 싶었는데 그쪽에 이제 시장이 너무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동차를 하게 됐습니다. 또 소개해 주셨을 때 지크레이싱 팀의 미케닉으로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바로 뒤에 있는 차. 이 차예요? 네, 저 차가 이제 N1 클래스로 참가하고 있어요. N1 클래스는 뭔가요? N1은 지금 현대 M 페스티벌에서 주최하는 클래스 중에 최상위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가 주관하는 건가요? 네, 현대 자동차라기보다 현대 N 퍼포먼스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맡고 계신 업무가 자동차 정비 분야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영역을 또 나누면 이제 도장 판금, 그다음에 하체 수리, 엔진 관련, 그다음에 미션 쪽. 그래서 이 업무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본인이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벨이라고 하면 5년 안에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분야는요? 네. 5년 정도 걸린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5년 동안 배운다 그래갖고 이제 완벽하게 숙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해야죠. 일처럼 출퇴근한다는 개념으로 배우면은 10년을 일하고 20년을 일해도 못 배워요.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보통 경험만 하다 보니까 뭐 요즘은 없어졌지만 뭐 어르신들의 손맛 같은 느낌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이지가 않고 그렇게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면은 그 배운 경험을 다른 데 응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론이나 같은 맥락의 고장인데 그 차만 수리를 할 수 있고 같은 맥락의 고장인 다른 차는 수리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경험만 해보고 공부를 하지 않은 케이스. 그런 사람들도 많다 이런 거죠.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이들 떠나세요. 금방 지치죠. 재미가 없고 비전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럼 치프님께서는 원래 정비를 먼저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비만 주력을 하다가 이제 튜닝 쪽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레이싱 미케닉까지 맡게 되셨을까요? 충청도에서 제법 큰 규모로 운영하는 1급공업사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고 튜닝을 배우고 싶어서 튜닝샵에 들어갔는데 한 2년 정도 근무하고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 사수였던 분이 추천을 해준 레이싱 팀이 이제 그 하이트맥주 레이싱 팀이라고 거기에 이제 넣어주셔가지고 그래서 레이싱도 그때 시작을 하게 됐고. 얼떨결에 시작을 하시게 된 거네요. 네,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돼서 원래 치프 메케닉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레이싱 메케닉을 배우려고 간 건데 뭐 임금 계약인가 그런 계약 조건 때문에 일주일 만에 그 치프 분이 그만두셨거든요. 제가 이제 막내죠, 어떻게 보면. 23살, 4살 뭐 엔진 탈부착이라든가 엔진 분해 조립 그리고 미션 분해 조립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할 줄 아니까 이제부터 네가 치프다 이렇게 된 케이스. 갑자기? 딱히 뭐 준비라든가 이런 거는 과정은 따로 없으셨던 거네요. 과정을 이제 배웠어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고 바로 이제 CJ 슈퍼레이스라고 하는 샤고 클래스 GT1 클래스에 참가를 하죠. 그때 연간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대기업들도 들어오는 좀 큰 규모로 운영됐었어요. GT1 클래스면은 어느 정도의 클래스라고 보면 될까요? 그때는 2000cc 자연흡기 무제한 튜닝이었어요. 그 차를 완전 슈퍼카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로터스를 제가 처음으로 레이스카를 만들게 됐는데 무게 규정이 있었어요. 그때 그 로터스는 580kg 오픈이 안 나가던 차였는데 거기에 이제 무게 규정 때문에 납을 한 500kg 정도 실은 거죠. 더 이상 이제 로터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로터스라는 차량이 생각보다 네. 그 흔치 않은 브랜드잖아요. 로터스라는 브랜드는 일단 경량화에 모든 거를 쏟아붓는
브랜드고, 그리고 회사 모토 자체가 이제 엔진 출력이 좋으면 직선이 빠르고, 그리고 차체가 가벼우면 코너가 빠르다. 근데 차량의 전체 무게가 가벼우면 직선과 코너 모두 빠르다라는 경영 이념이 있어서 그냥 경량화에 모든 걸 포커싱을 둔 회사예요. 아니, 회사 자체가 이제 레이스에 치중된 회사라고. 네, 레이스의 진심이고 레이스를 뛰기 위해서 차를 파는 회사. 어떻게 보면 진짜 일반인들이 보면 변태 같은 회사인 거네요. 여기서 망했습니다. 진짜로요? 네, 중국 지리자동차에 인수돼가지고 요새 벤츠가 그런 말이 많잖아요. 지리자동차에 인수돼가지고. 많이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차량 완성도도 옛날 같진 않아요. 요즘 벤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벤츠는 이제 뭐 짱치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벤츠의 완성도를 따라올 수 있는 브랜드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벤츠를 까는 게 벤츠라고 기존 벤츠에서 보지 못했던 단점이 신형 벤츠에서 보이니까 깔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네요. 벤츠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겉보기엔 멀쩡한데 이렇게 기능성이나 이제 이격이라든가 가죽의 질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약간 중국스럽게 내실이 좀 보여지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게 있어요. 독일 브랜드 3사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거기서 추천하는 브랜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벤츠를 추천을 드리죠. 이제 동급 대비했을 때 독삼사에서 가장 우월한 거는 벤츠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가격이라는 거랑 할인이 없다는 거랑, 그리고 이제 요즘 품질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그건 다른 독일 회사들도 똑같은 입장이라서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네요. 네, 비슷합니다. 최고가 아니면 팔지 않겠다. 경영 이념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차량의 완성도는 아직까지는 저는 벤츠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치프님은 무슨 차 타세요? 저는 이제 혼다 SE. 치프님께서 보시는 지금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가 느끼는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은 독삼사랑 견줄만 할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실제로 많이 올라왔네요. 네,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근데 이제 그 신뢰성은 조금 뭐 이제 차 가다가 갑자기 쓴다든가 뭐 사막 한복판에서 차가 퍼졌다, 뭐 얼어 죽을 뻔했다, 사소한 이런 이제 신뢰성이 아직. 직접 보고 들으신 거죠? 그런 것들을. 예, 뭐 외국에서는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고 해도 잘못 장착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하여튼 아무리 잘 만들어진 차라고 해도 이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뭐 정우성 같은 분이 막 머리가 막 3배 크다, 대두다, 그러면 아무리 멋있게 잘 생겼어도 그 이상한 괴리감이 생기듯이 자동차도 똑같아요. 훌륭한 파워트레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파워트레인에 맞는 훌륭한 차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그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네시스만 하더라도 파워트레인에 대한 그 매칭이 차체랑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건 이제 뭐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GV80이나 네. 제네시스 브랜드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고 할 정도로 판매 대수가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치프님께서 추천하시는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추천하는 모델 이런 것 좀 있어요? 저는 G80이요. G80이요? 완성도가 진짜 독일 3사랑 견적어봤을 때 절대 밀리지가 않아요.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제가 와 이게 현대차라고 할 정도로 엄청 완성도가 좋아요. 치프님께서 그러셔도 오랫동안 좀 이런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셨잖아요. 네. 일하시면서 조금 많은 차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그런 많은 차들을 경험해 보시면서 추천하는 고질병이 좀 없는 차량이 있다면 몇 가지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그래도 유지하기 괜찮은 차. 그 매국노 되는데 뭐 혼다 어코드, 뭐 토요타 뭐 캠리, 다 토요타 라보포나 뭐 이런 차들이 다 고질병이 없고 내구성이 좋거든요, 사실. 좋아하는 차 고르라고 하면 뭐 많죠. 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지금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안 좋죠. 뭐 반일 감정도 많이 있고. 근데 일본 차가 이제 저희가 신차를 사면 좀 그렇지만 중고차는 내수 시장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이미 들여온 걸. 네, 중고차는 뭐 사도 되지 않겠나. 사회 초년생들이 타기에도 괜찮을까요? 그런 차? 괜찮은데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제 일본 차를 싫어해요. 보통 뭐
520D, 뭐 320D, 아니 뭐 C클래스, C200 뭐 이런 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역시 그런 독일차. 게 이제 고질이 없는 차가 사실 없어요. 굳이 세 차 중에 고르라고 하면 일단 그래도 BMW가 나으실 것 같아요. BM이. 독삼사 다 고장은 나는데 네. 이 전문적으로 BMW 수리하는 수리업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BMW를 수리하는 업체가 많다는 거는 그들끼리 경쟁을 할 거예요. 가격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서로의 기술력도 이제 막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술력도 올라가고 공임은 상대적으로 싸지고. 저렴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전문 정비를 BMW를 많이 하는 샵이 많으니까 유지 보수가 아무래도 BMW가 낫지 않겠나. 국산차만큼 저렴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공임은 제가 볼 때 국산차만큼 저렴해졌어요. 아 진짜 실제로. 네, 실질적으로 공임적인 부분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잘 검색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내가 브레이크 패드를 갈러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어떤 진단이 내려와서 그걸 작업하려고 했더니 그건 이제 원래 받던 정가를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탱이는 아니더라도 원래 독일차 수리비를 지불해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검색도 많이 해야 되고 뭐 피곤하죠.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첫 차를 구매하신 분들께서 차를 막 구매를 하시게 되면 그래도 차량 관리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냥 일단 타고만 다니시니까 사고 나서 기본적으로 어떤 관리는 해줘야 된다. 그리고 좀 오래 타려면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을 정기적으로 한 곳에서 교환을 하시면서 그쪽 샵이랑 친분을 쌓는 게 제일 좋죠. 네, 친해지면은 굳이 뭐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친한 동생이나 형 입장에서 그냥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야, 그래도 저거 빨리 갈아야 되겠다. 뭐 저건 안 갈아도 돼. 뭐 이런 그런 이제 친분 관계를 가지는 게 가장 좋죠. 치프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권장하시는 오일 관리 주기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반인 분들이라면 그래도 5,000km나 7,000km 내에는 한 번씩은 가는 걸 추천을 드린다. 그게 맞아요. 그 보통 10,000km나 15,000km를 타고 교환하라고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그 경고등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엔진 오일 끝났다, 진짜. 진짜 끝났다. 야, 이제 오일로스 역할을 못 한다. 이제 뒤졌다, 이제. 제발 가라. 이래서 이제 띄우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이게 들어와야 교환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리법이라고 하면은 굳이 팁을 드리자면은 그 막히는 도로나 뭐 이런 데서 장기 주행을 많이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소형차를 타시는 게 맞아요. 독일 차들이 이제 서울 경기 가다서다 막히는 구간에서는 좀 취약점이 많아요. 열을 못 식히다 보니까 그 열에 의해서 플라스틱이 경화되고 누유누수가 시작되고 그거를 이제 고칠 비용이나 그런 시간적인 투자가 아까우니까 안 고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엔진 전반적인 컨디션이 다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는 한산한 드라이브를 간간히 즐기시면서 충분히 이제 엔진룸도 시켜주고 엔진의 모든 부품들을 한 번씩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거. 따로 뭐 많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모드 게러지 검색하시면 또 나오지 않나요? 모드 게러지에도 이제 꿀팁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2000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치프님께서 좋아하시는. 저는 숨겨놔가지고 아 진짜요? 지하에 가면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안 타시나 봐요. 거의 잘 안 타요. 불편해서 수동이고 네. 차도 딱딱하고. 그럼 평소에는 어떤 거 타고 다니세요? 평소에는 이제 킥보드 타고 출퇴근하거나 네. 원래 캐딜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캐딜락도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네. 23살 때부터 만졌던 차예요. 그때부터 갖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차주가 있었는데 네. 그 차주분이 돈을 내고 저한테 다 튜닝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거를 파신 건가요? 네, 그 이제 해외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차량 유지 관리도 힘들고 이래서 따로 처분하려고 하시길래 그럼 내가 싸겠다. 이러고. 튜닝이 다 돼 있는 차를 제가 산 거죠. 직접 튜닝한 거를 이제 직접 사온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이제 구조 변경은 다 돼 있는 상태고. 되게 알록달록한데요? 네, 알록달록하죠. 네, 원래 NA 차량인데 이제 터빈을 올려서 휠마력을 한 400마력대 요 라인들을 제가 바꾸려고 했는데 네. 이게 제가 어릴 때 제가 직접 했던 용접이거든요. 어릴 때에도 용접을 네. 하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허접해가지고 네. 잘라내고 다시 하고 싶었는데 네. 어릴 때 이거 용접하면서 막 땀 삐질삐질 흘렸던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뜯었다가 네. 역사가 담겨 있는데 하고 다시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와, 이 차량에 들어간 튜닝비는 얼마 정도 돼요?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3천만 원이요? 차량가는 얼마인가요? 차량이 그때 24년 전에 한 3,500, 4천? 그리고 생각보다 차가 엄청 비싼 차는 아니었네요. 네, 근데 지금 거래되는 거래가가 한 4,500에서 5천. 지금 보통 한 15만에서 20만 뛴 차들이 한 3천만 원대에 거래되는 거. 와, 진짜 이 차는 또 갖고 있으면은 계속 가치가 올라가겠네요. 이런 차들. 코인 같은. 이제 이거 휠도 네. S2000 전용 옵셋이라서 휠 금액만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해요. 네, 작고 컴팩트하고 로드스터로서는 이만한 차가 없죠. FMR이라 그래서 이제 앞에 조향축 기준으로 엔진이 뒤로 가 있는 거를 FMR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매니아들이 많이 찾는 차긴 해요. 오픈카인데 열고 달리면 좀 그래도 달리는 맛 있으시겠어요? 어우, 이거 죽을까봐. 이게 그냥 300까지 힘으로 가거든요. 옛날 그 차잖아요. 네. 이게 다 찌그러지거든요. 뭐 막 쏘고 이러진 않고 오픈 에어링 정도 즐기는 정도? 잘 안 타는 이유가 있군요. 네. 이것도 다 커스텀이에요. 커스텀 페인팅. 와.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오징어 되는 거죠. 이런 게 차지 이제. 와, 이 차는 지금 출고 대기 중인 차인 거죠? 네. 네, 롱바디네요. 이런 게 차죠. 이 차는 얼마 정도예요? 팬텀 옵션 따라 다른데 이렇게 말 그대로 수십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진짜로요? 네. 옵션이 무궁무진하니까 시계 옵션만 해도 32억을 추가할 수 있어요. 벤틀리에서도 옵션으로 32억짜리 시계를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행사도 했어요. 그 시계를 사면 벤틀리를 줬습니다. 보통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옵션 추가하면 얼마 정도? 옵션을 보통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추가하시니까 팬텀이라고 해도 한 10억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실내 컬러부터 해서 네. 이 스티칭 라인부터 해서 이 라인도 뭐 싼 거는 300, 비싼 건 3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네, 이거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긋는 거예요. 코치 라인. 공장에서 긋는데 30년 동안 이것만 그었던 분이 긋는 거예요. 페인팅의 장인. 그분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아니 이제 좀 삐뚤빼뚤해지겠죠? 그게 이제 영국차 감성이니까. 롤스로이스가 원래 영국 차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비싼 차는 다 있어요. 벤틀리, 롤스로이스, 그다음에 뭐 에스턴 마틴, 그리고 레인지 로버. 럭셔리 카에는 진수가 영국이긴 해요. 전기차도 이제 스펙터. 엄청 큰데요? 근데 이제 약간 BM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하는 모델은 아니에요. 그냥 전기차? 딱히 그런 롤스로이스 같은 느낌은 없고. 롤스로이스 같은 느낌은 사실 나요.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스펙터 안에 실내가 네. 비교 불능이에요. 그 이 탑승 높이가 지금 레인지 로버보다 높아요. 진짜로요? 네. 배터리 때문에도 그렇고 롤스로이스는 레이스나 던 아니면은 기본적인 탑승 높이가 다 좀 높아요. 요트 같이 인테리어를 해놓는 게 롤스로이스랑 벤틀리라서 이 탑승 높이가 높아요. 치프님 만약에 다음 차 구매하신다면은 어떤 차 구매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까레라 그냥 기본 모델 보고 있긴 해요. 911이요? 네. 그 차도 불편하지 않나요? 근데 데일리로 제가 저걸 타고 다녔었거든요. GT3를 데일리로 타고 다녔었는데 네. 너무 편해, 너무 좋아요 저는. 근데 그냥 편한 거 찾는다 그러면 네. 이런 차.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죽을 때까지 탈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차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차. 지금 나오는 차 중에 제일 뭐 재미를 추구한다고 하면 M2? 좀 무리한다? 그럼 저 M이라. 이런 비싼 차들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큰 감흥 없으시겠어요, 이제. 네, 뭐 아무리 비싼 차 와도 네. 부가티 C로는 좀 오니까 역시 비싼 차 이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네. 플라잉 닥터들이 와가지고 작업도 하고 해요. 여기 직접 오셔가지고. 네. 차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거의 못 타보신 차가 없을 것 같아요, 운전이라든가 이런 거.
그죠? 근데 안 타죠. 부담되니까. 그리고 시운전도 뭐 100km 이상 못 달리니까 네. 리스크가 크니까 잘 안 타려고 해요. 저도 옛날에 시주행 나가서 전손하는 차가 몇 대 있어가지고. 치프님께서 전손 내신 거예요? 네. 어쩌다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차가 안 좋았어요. 전손 났던 차가 어떤 차였나요? 인피니티 G37인가? 그것도 일본 차네요. 네. 그때 이제 신차였죠. 인피니티는 안 좋더라고요. 별로 안. 그런가요? 지금 오늘 저희랑 네. 이제 촬영 한번 해보셨는데 네. 좀 어떠셨나요? 근데 늘상 이제 촬영을 좀 자주 하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익숙합니다. 이 정비 업계를 꿈꾸는 20대, 30대 분들, 이제 막 사회초년생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가 좋아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만큼 책임감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뭐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자동차 업계가든지 전기차로 바뀌면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2030 세대들이 일을 할 때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녀석들은 있을 거예요. 저런 차는요? 네, 있을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고칠 수 있는 진짜 기술자가 되는 진짜 거예요. 기술자만 남기 때문에 뭐 비전이나 그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지치고 힘들다, 다른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만두는 것도 괜찮아요. 치프님이 보시는 향후의 정비 업계는 그래도 좀 나쁘진 않네요. 저는 뭐 늙어 죽을 때까지는 뭐 걱정은 안 합니다.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가면서 또 이제 정비 업계에 큰 파장이 올 것 큰 같은데. 파장이 올 거예요. 왜냐면 전기 전문 자격증이 이제 유럽은 벌써 있거든요. 전기차 자격증이. 네. 그 자격증이 없으면 전기차 수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유럽 쪽은 벌써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전문 업체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이제 젊은 세대들. 저 같은 경우 적응 못 하니까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기름 먹는 거 이제 만져야 되고. 그래도 뭐 이런 현존하는 정비 업계가 가라앉는다는 그런 생각은 또 아니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1인 샵이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규모면은 쉽게 무너지긴. 이런 대규모 회사는요. 예, 뭐 요즘에 막 노심초 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많이 계시죠. 근데 그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면 금방 적응해요. 어차피 저것도 바퀴 달린 자동차고 서스펜션 있고 뭐 그냥 파워트레인이 전기 모터로 바뀐 거니까 애초부터 엔진 분해 조립을 안 했던 분들도 그런 걱정을 하신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해요. 근데 뭐 정말 엔진을 분해 조립하고 미션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 차도 결국에 미션이라는 감속기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 구조는 비슷하게 달려 있는 거는. 다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고 자동차를 했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뭐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치프님 앞으로의 또 포부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좀 있으실까요? 저요? 네. 저는 앞으로 그냥 돈 좀 많이 벌고 싶다. 911 타고 싶다. 뭐 그 정도. 네. 또 언제 계획하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 계획은 모르겠어요. 그 차는 구매하시면 몇 년 타실 거예요? 원래 아시죠? 이번에 한 번씩. 네, 코리아 2030 화이팅!